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서울대 경영경제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보시고 오신 우리 이혜성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시험 잘 보셨어요? 아, 네,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변호사 시험 끝나면 이제 법무관인가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군법무관 입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 서울대 경영경제 이렇게 졸업했으면 그 수능 보고 대학 가셨어요, 예전에는? 네,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그럼 그때 수능은 잘 보셨어요? 그때 이제 언어에서 하나 틀리고 국사에서 2개 틀려서 이제 총 3문제를 틀렸습니다. 대단하네. 예. 그러면 그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는 그랬었고, 네, 틀린 과목이 이제 국어랑 국사여가지고 친구들이 다 이완용이라고 막. 예, 뭐.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그 대학생활 특히 이제 로스쿨을 만약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조언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로스쿨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로스쿨에 생각이 있다면 좀 미리부터 좀 자기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로스쿨의 취지가 원래 이제 다양한 배경과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법조인이 돼서 좀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취지인 만큼 좀 전공 공부를 좀 충실히 하고 좀 본인이 만약에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대로 졸업을 했으니까 뭐 기업 금융 관련한 식으로 뭐 앞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과 내에서 뭐 금융 학회라거나 동아리 같은 거요? 예. 동아리나 학회도 이제 좀 그런 전문적으로 좀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건 이제 뭐 대회에 나간다거나 뭐 논문을 쓸 수 있다거나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확실히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학점은 그때 어떻게 맞았어요?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이제 저희는 4.3 만점 기준으로 이제 4.12. 그래요?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좋은 편이었죠. 그럼 그게 대충 거의 다 A뿔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한두 개 A 제로 받는 건가요, 그게? 이제 4.1이니까 A 플러스 하나당 A 제로 하나 하면 이제 4.15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1대1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대단하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 때 그때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 학부 때랑 로스쿨 때가 너무 공부 방법이 달라가지고 좀 예전 얘기가 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시험 기간에는 진짜 공부만 했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내용? 네,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뭐 교재에 있는 내용들 전부 암기를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그래?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 보니까 뭐 서울대생들은 뭐 수업 시간에 받아 쓴다 뭐 이런 거 하던데 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죠. 이제 막 노트북 필기도 이제 거의 기자회견 하듯이 막 받아 적고 학부 때는 왜냐면 공부 양 자체가 그렇게 막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많다? 이런 로스쿨에 비하면 많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학부생들이 보면 이게 뭐라고 하겠네. 아니, 물론 많지만 이제 노력 열심히 한다면 1, 2주 정도 텀을 잡고 이제 열심히 암기를 한다면 못할 정도의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두지 않는 식으로 하겠다. 변수를 두지 않는다는 게 웬만한 거 다 미리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보통 그 학점은 이렇게 그렇게 관리를 한 거고 영어는 같은 거는 그러면 보통 영어는 어떤 거 준비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도 후배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실제로 토익 점수가 아예 없고요. 탭스도 860 정도? 그러니까 860? 그냥 서울대학교 로스쿨 그 영어 기준을 그 영어 기준 몇 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때가 아마 801점? 그럼 이렇게 패스페일 넘을 정도만 맞았다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봤을 때 처음에 그 860 정도가 나와서 그 뒤로 더 올릴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더 시험 영어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패스 페일이니까요. 네. 뭐 영어 점수가 더 높아야 더 점수를 더 준다면 당연히 이제 해서 뭐 900까지 뭐 올릴 수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했겠지만 패스 페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영어는 딱 한번 해놓고 됐네? 하고 그냥 다른 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그 영어 점수가 얼마나 높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2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자체만으로 보기에는 패스 페일이면 그냥 패스 페일이죠. 그래서 저처럼 더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자소서 방향이라거나 그런
로스쿨에 있어서 본인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예컨대 뭐 나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뭐 국제 상사를 전공하고 싶다, 국제법을 하고 싶다, 그런 거에 베이스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고 뭐 이 정도의 영어 부분에 있어서 성취를 이뤘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할 거면 자소서 측면에서는 뭐 높은 점수가 있다면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 외국어가 어필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도움이 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컨대 뭐 리트를 하나라도 더 풀어본다거나 그 시간에. 그럼 그 리트는 진짜 몇 점 맞았어요, 진짜? 리트는 제가 이제 그때 134점 정도 받았습니다.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게? 잘 본 거죠? 아, 네. 그럼 그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한 140 가까이 나오는 건데. 이제 5점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게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리트 공부는 진짜? 이것도 되게 학교마다 상황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끼리 좀 친한 친구들끼리 로스쿨 준비하는 애들끼리 뭉쳐서 그 사람들 다 로스쿨 잘 갔어요? 대부분 저희 학교로 왔습니다. 예. 그럼 그게 스터디원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뭐 스터디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거기서도 뭐 서로 뭔가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약간 강제의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 내에 풀고 그런 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리트를 볼 때 조금 저희 고사장에서 사고가 좀 났었는데 네,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연세대에서 봤었는데 그 연세대에서 학부를 나오고 서울대 로스쿨에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망치고 막 뭐 누가 한번 뭐 이렇게 아팠어요? 아니면 예, 누가 그 시험 문제를 자꾸 입으로 읽으면서 좀 이상한 푸셔가지고 근데 언어 출이 다 끝나고 나서야 경찰이 와서 이렇게 제지를 그러니까 사실 언어 출이 끝났는데 뭐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봤으면 그냥 냅두지 이제 와서 뭘 데려가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좀 요즘 말로 이제 멘탈이 부서지지 않도록 좀 다양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교재는 혹시 뭐 썼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교재는 이제 기출 위주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기출만은 좋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럼 기출은 뭐 시간 똑같이 정해서 풀었어요? 아니면 뭐 반복해서 풀었어요? 사실 시간을 한 5분 정도 빼고 빼고? 네, 해야 실전에서는 마킹하는 시간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많이 풀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리트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으니까 뭐 저희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터디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스터디끼리 연락을 해서 한번 강의실 큰 걸 하나 빌려서 거기서 한번 풀자. 예, 그러면 또 똑같이? 또 보던 사람들끼리 푸는 거랑 그게 달라요? 아니 자기 혼자 푸는 옆에 사람이 있다고 완전 다르죠. 예. 왜? 그래서 저희끼리도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 집리트라고 하는데 이제 집에서 집에서 혼자 푸는 거는 웬만하면은 지양해라. 그렇게 안정적이고 이제 편안한 환경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자기가 원하는 온도랑 다를 수도 있고 책상도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책상이 흔들린다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앞에서 시험 물질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의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한다거나 노래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뭐 카페에서 정도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시험을 풀게 되진 않겠지만 조금 그런 점들을 미리 최악을 가정하고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자소서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데 네. 자소서는 주로 무슨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자소서는 사실 그 사람마다 내용이 워낙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자소서도 이제 첨삭 같은 거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해줬던 얘기는 자기소개서랑 그 활동 내역 보고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여기 가서 인턴도 했고 뭐 이런 뜻깊은 봉사활동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로스쿨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내더라도 이력서도 같이 내잖아요. 그리고 그 이력서 밑에는 뭐 수상 경력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자기소개서에서 다시금 풀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는데 물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모습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이런 대외 활동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는 식으로 활용이 돼야지
본인이 했던 활동 내역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 많은 자기소개서가 읽어보면은 아 이런 일들을 했구나 하는 식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야 좋을 것 같아요? 딱 그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들었던 얘기는 읽어봤을 때 얘는 궁금하네? 얘 어떤 애인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소서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 포인트는 왜 로스쿨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왜 이 로스쿨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3번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고 그 3번에서도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내가 뭘 한 사람이다가 메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의 일환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전체 세 개 주제 중에서는 하나에 불과한 건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강약 조절이 잘 안 되는 자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1편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쿨 준비하려는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로스쿨 공부나 이런 건 2편, 3편에서 무슨 할 거고 뭐가 있을까요? 1편에서 로스쿨 준비하는 대학생들한테. 제가 로스쿨에 와서 이제 훌륭한 동기들도 많이 보고 좀 많이 사람들을 만나 봤을 때 만족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고 실제로 잘 풀린 친구들도 많지만 왔다가 후회하고 조금 좀 심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말로는 쉽지만 확고한 뭔가 목표가 없다거나 그냥 당장 취업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공부는 잘했으니까 리트 좀 더 해서 로스쿨 와볼까? 이런 정도로 오면은 일단 이따가 2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로스쿨에서 처해지는 환경은 학부 때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되게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로스쿨에 와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간 선배들, 나랑 비슷한 길을 걸었던 선배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구해보고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와서 저는 되게 만족을 하니까 여기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저는 되게 주로 추천을 하는데 이제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히 정말 로스쿨에 가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로스쿨에 가고 싶어 하니까 다 준비를 하니까 지금 내가 그냥 나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 그럼에도 내가 로스쿨에 가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와서 열심히 하시면 저는 충분히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